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우리 전산생물고 88회 기출문제 풀이 좀 드릴게요. 합격률이 한 7% 정도가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88회가요, 되게 이제 강가상각비 같은 거 있죠. 의제삼각비에 대한 감면법인의 의제삼각비 있죠. 요거에 대한 있죠. 감면법인은 반드시 이 강가상각비를 계산하지 그죠? 미달하거나 안 했으면 범위에까지는 무조건 소금사립에서 추인해야 되죠. 그걸 물어본 있죠. 처음이자 마지막이길 바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너무 진하게 냈어요. 그 의제법인의, 그죠? 감면법인의 의제삼각비. 그 점이 좀, 그죠? 이렇게 약간 돋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기속이랄지 직업이 좀 다른 여러 가지들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위주로 좀 보고 그 부분이 합격률은 뭐예요? 좀 떨어뜨렸고, 또 이론 문제 보면 직구정구 또 한두 개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위주로.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맞닥뜨리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리려면 다른 걸 맞아야 되니까. 기본적인 내 총알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론부터 푸는데요. 좀 가볍게 풀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얘도 여전히 있죠. 균등 배분을 하고 있네요. 어느 순간 또. 자, 자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자, 잉여금 처분이 상각되지 않은 주발초냐. 그러니까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향후 뭐예요? 주발초와 우선 상계되고 맞고. 기업이 현물을 적용받고 주식을 발행했다면 원칙이 뭐죠?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두 개가 더 명확하게 있다면요. 현물의 공정가치를 원칙으로 하고, 근데 만약에 혹시 현물의 공정가치가 없다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주식의 발행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그쵸? 맞죠, 그죠? 공정가치를 원칙으로 한다. 우리 자본을 유입하기 위해서 들어간 자본의 직접비용, 그는 자본에서 차감하죠. 그죠? 자본 신주 발행비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죠. 주식 발행가에 차감하죠. 그러니까 발행가에 차감한다는 말은 자본의 차감계적인 주식 할인 발행 차원으로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썼는데 자본을 만약에 유입하지 않았다면요. 그걸 어떻게 볼 거냐. 내가 유입한 자본이 있어야 차감할 건데 유입한 게 없으면요. 당연히 차감할 게 없지. 그러니까 비용 처리해야 마땅하죠. 그래서 자본의 거래 비용 중도에 포기했죠. 주할차가 아니고 뭐야?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중도에 포기. 정답은 뭐야?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우리가 무상신주 있죠. 공짜로 그냥 그저 주는 거는 무조건 발행가액을 어떻게 측정해야 돼요? 그저 공모해서 발행가액 못하지 않습니까? 항상 액면가액으로 있죠. 대가를 측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액면금액을 뭐야? 발행금액 한다. 여기 맞습니다. 액면금액. 두 번째, 회계 정책의 회계 변경. 단골은 뭐죠? 전지법에 대한 얘기죠. 전지법은 우리 추정의 변경 쓰고요.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 그러니까 단기 개시율, 단기도 포함합니다. 단기, 그 점이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회계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옳지 않는, 다음 설명 중 뭐예요? 옳지 않는 거? 틀린 거?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회계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해요. 보세요.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를,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면 뭐야? 내가 그걸 알면, 누적 효과를 알면 계산해서 소급법에 하죠.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전진법에 따라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 변경을 뭘로 처리한다? 전진법이고, 그죠? 그리고 이때 나오는 키워드가 단기와 단기 이후, 그죠? 단기와 단기 이후 이렇게 되죠. 맞습니다. 이렇게 맞고. 자, 동시에 이루어지면요. 동시에 이루어지면 당연히 형님이 먼저 뭡니까? 정책의 변경 효과부터 먼저 소급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 뭐예요? 추정의 변경 효과를 전진적으로 처리해야 되죠. 얘도 맞네요. 세 번째, 회계 정책의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한 경우 그 변경 효과를 당해야 하는 종료일이 아니죠.
종렬이 아니고 뭐야? 바로 있죠. 당의 연도 개시일부터 뭡니까? 당기와 당기후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틀리고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여기서 자꾸 이게 나오는데요. 만약에 회계정책은 소급법에 따라 적용했죠? 그럼 소급법에 적용했다는 말은 이익잉여으로 그죠? 이거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있죠. 분류했던 항목을 비교 가능성 때문에 다시 있죠. 분류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교 목적으로 뭡니까? 공시할 경우에 소급 적용에 따른 수정성을 반영하여 재작성하고 그죠? 또 정기의 항목도 뭡니까? 수정된 방법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비교 가능성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립니다. 그죠? 자, 세 번째 볼게요. 차입원가의 자본화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차입원가의 자본화는 금융비용을 자산화할 수 있냐, 그죠? 적격자산에 해당이 돼야 돼요. 적격자산은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있죠. 뭐 투자 부동산 등등 요건에 해당되는 그죠? 재고까지 포함하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차입원가의 회계 처리 방법은 매 회계기간마다 각 적격자산별로 여기 적격자산이죠. 새로운 방법으로 뭡니까? 매 회기마다 각각의 적격자산별로 새로운 방법을 반드시 변경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매번 적격자산마다 있죠. 회계적 방법을 계속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적용한 방법은 그렇죠.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매기 계속 적용해야지 비교 가능성이 증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고 틀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죠. 일반적인 있죠. 차입원가의 요건입니다. 자본화 대상의 적극자산의 지출이고 원가가 발생하고 진행 중인 충족적인 시기에 해당이 되고 다 맞는 요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에 대한 인식 한번 볼게요. 이야, 수익 나왔네요. 수익은 공정가치에 의해서 측정합니다. 내가 받을 대가랄지 이런 것들을 공정가치에 따라 한 거고, 형태별로 나왔네. 상품권 하면요. 회수. 배당금 확정. 이자 수익은요. 유효이자율 발생 기준. 그래서 배당금 하면 확정이 나요. 확정이. 뭐야, 숫자 시점? 현금질 아닙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 추후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도 수익 금액을 추정하지 않고 회수 불가능하다고 추정된 금액만을 뭐야?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진행률은 잘 모르지만 회수 가능성이 있다면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 일단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잡고, 그죠? 수익으로 계산하고 발생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즉 진행률도 알고 회수 가능성도 있다면 진행 기준에 따라 잡는다. 진행률은 잘 몰라. 근데 회수 가능성은 뭐야?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익을 잡되 회수 가능가의 값, 투입한 원가 중에 뭡니까? 이 작은 금액만을 수익 잡고요. 진행률도 모르고 회수 가능성도 없다면요. 수익 잡으면 안 돼요. 투입한 원가만을 비용 처리한다. 여기가 이제 논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재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는 판매 목적. 재고는 1년 내 유동자산. 운임하고 원가의 가산에 뭐야? 별도로 판관비용. 그죠? 뭐, 취득원가 결정의 일반적 원칙. 적성품이랑 발송한 거. 그거는 뭐 쉽네요. 이렇게 다. 자, 그 다음에 원가 가보겠습니다. 자, 선입선출법에 의한 있죠. 원가에 대한 얘기고,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완성품 환산량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완성품 환산량. 뭐 되게 쉽네요. 뭐 선입선출법이고,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이거 뭐 이런 문제가 있지? 그냥 서비스 분기 같은데요. 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야 되죠, 일단. 그래서 여기에 선입선출법이니까요. 많이 보니까 선입선출법이니까 완성 기초하고 뭐예요? 단기분 기말 이렇게 되겠습니다.
드려야 되겠죠. 우리 그 봐야 돼요. 착수하고 이거는 5,100개 맞춰줘야 되네. 그죠? 5,100개 되겠어. 완성은 5,000단위. 좋아요. 그럼 기초는 100단위. 그럼 여기는 4,900단위. 이렇게 되겠네요. 기말은 100단위.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맞췄고요.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뒷거는 구할 필요 없지만, 그죠? 앞에 것만 구하면 될 거예요. 재료비를 물어본 거니까 재료비만 구해볼게요. 재료비. 가공비도 구해볼까? 어차피 보통은 뒤 걸 내거든요. 가공비를 구하라는데 재료비는 잘 안 내는데 똑똑하다. 재료비를 말고 가공비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재료비는 공정 초기가 아니고 공정시에 50%가 투입되고 나머지는요. 공정의 50% 시점에 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 오, 살짝 뭔가 재밌나? 이런 제품이 뭐 있을까요? 일단 공정수에 반을 넣고 그러다가 쭉 50%라도 50%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뭐야? 뭐 서서히 좀 재료를 투입한다 이거잖아요. 맞죠? 재료비는 그런 게 뭐지? 50%에서 투입한다고 하면은 전액 투입한다면 달걀 그죠? 계란 후라이 같으면요. 그죠? 불을 대팠다가 그죠? 약간 이렇게 뜨거워지면 딱 떨어뜨리면 끝나잖아요. 그런 게 있나? 하여튼 뭐 있는 모양이죠. 그렇다 치고 비례적으로 한다. 아예 이 뒤에 거는 얘기도 안 하네. 재료 가공비가 어떤 과정이라는 거 얘기도 안 하네. 그럼 풀 수가 없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기초 제공품은 완성도가 40%다 이 말이잖아요. 100단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채야 됩니까? 40%란 말은. 그럼 얘가 재료비하고 뭐 가공비가 0.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재료비는 몇 프로를 투입했단 말이에요? 50%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처음에 50% 넣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50% 넘으면 비례적이니까, 그죠? 만약에 60%라면요. 그럼 60%네. 70%면 70% 되겠네. 그죠? 맞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야? 0.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단기 착수해서 단기 완성된 거는 뭐야? 무조건 이론의 여지가 없죠. 만에 중간에 어떻게 휘집어 놓든 뭐야? 단기 착수, 단기 완성된 무조건 뭐야? 어떤 과정이든 다 100% 100%니까. 자, 얘는 45%야. 그럼 여기 몇 프로가 될까요? 여기 몇 프로죠? 50% 되겠습니까? 맞죠? 처음 공정을 지내니까 50%안 되고 0.5 되겠죠? 그러면 얘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야? 여기에 50%를 또 투입하고 얘는 0.6 이렇게 이게 나와지네? 이거 뭐야? 조금 재밌는 문제네요. 이걸 왜 안 했지? 자, 50개 되겠습니다. 4,900개 50개 이렇게 되네요. 100개, 5,000개 나오네. 딱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끔, 그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면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해봅니다. 재료비, 가공비도 나오나? 60개 하고 4,900개 45개 이게 딱 그냥 5,000 5개? 5,005가 여기 50개인가? 5,005가 있나요? 없구나. 하여튼 뭐 이것도 같이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흐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뭐 해설 강의 할 때 이거 들어서 알고 있지만 결국은 매출원가 단기 총재정원가가 동일한다는 말은 매출원가 계정하고 매출원가 계정은 제품 계정, 단기 총재정원가는요. 보통 제공품 계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의 뭡니까? 양티, 그죠? 재고를 통합티를 그려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통합티 한번 해볼게요. 재고자산. 여기 제공품하고요. 제품 이렇게 하겠습니다. 파란색은 제공품이라 하고요. 제공품에 관계된 거고 빨간색은요.
제품에 관계된 거다. 이렇게 해서 통합티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가 오겠습니까? 차변에 그냥 기초가 오죠? 기말이 올 거 아니에요.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 오죠? 아, 단기 총 제조원가 오죠? 그죠? 단기 총 제조원가. 여기 차변에 있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오죠? 대변에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오죠? 그죠? 제품 제조원가 이렇게 오잖아요. 요거 이렇게 오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이게 너무 올렸나? 요거 이렇게 할까? 기만 이렇게 되죠. 빨간색 해볼게요. 제품 기초가 되고 뭐야? 기말이 되네요. 여기 제품 계정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아닙니까?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매출원가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는 뭐예요? 통합티를 그려가지고 할 때 있죠. 얘랑 얘랑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무차별한 거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서 딱 그죠? 속가 보면은 매출원가 이놈이랑 단기총 제조원가랑 동일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해지려면 보입니까? 그러면 기초 두 개가 뭡니까? 기말 제공품 기초와 제품 기초가 합한 거와 제공품 기말과 제품 기말이 합한 금액이 동일해지면 뭐예요? 얘도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랑 뭐예요? 얘 두 개 합계가 기말 제공품과 기초 제공품의 뭡니까? 이 두 개 합계가 동일해지는 것을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건 전부 다 안 맞아요. 1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 됩니까? 1번이 된다, 그죠? 대개 내공이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상호배분법에 의해서 얘가 어려웠던 거네요. 그죠? 상호배분법이 결국은 얘가 발생한 원가인데 식당 부분에서 40이 발생했지만 전력 부분에 10% 받았고 전력은 90만 원 받았는데 식당이 20% 받은 걸 가지고 뭡니까? 배분해야 될 원가를 뽑아내야 되죠. 좀 치사한 문제죠. 그래서 배분할 원가를 이렇게 구해서 두 개의 연립 방식을 세워가지고 뭐예요? 결국은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 나오죠. x, y라고 했을 때 좀 간편법으로 해서 뭐 이걸 x로 하고요, y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x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1 빼기 뭡니까? 두 개 서로 주고받는 게 뭐예요? 서로 얘는 20%, 얘는 10% 줬죠. 그래서 얘는 0.2 곱하기 뭐예요? 0.1, 이렇게 하면 0.98이 되죠. 그러면 x부터 할게요. x는 40만 원이잖아요. 자기 발생은 40만 원이잖아요. 플러스, 그럼 여기에서 얼마 받았어요? 식당 부분, 전력부로부터 20% 받으니까 9만 원 있죠. 90만 원 중에 10%를 받았다 이거잖아요. 그럼 90만 원 중에 뭐예요? 10%를 받았다. 그러면 결국은 이 금액이 얼마냐면 49만 원 되겠습니까? 그럼 x는 50만 원 되겠습니다. 배분해야 될 거면 50만 원, y는요 똑같이 1 빼기 그죠? 0.2 곱하기 0.1 하면 이거는 0.98 되겠습니다. y는 발생한 금액이요 90이지 않습니까? 90만 이렇게 되고 플러스 당연히 그죠? 여기서부터 얼마 받았어요? 식당 부분에서 그죠? 20%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40에 20%면요 8만 원 받았다 이거잖아요. 20% 8만 원 받았으니까 8만 원 98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금액이 100만 원이 된다면 이것만 좀 빨리 뽑을 수 있다면 우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얘만 구할 수만 있다. 50하고 100만 구할 수 있다면, 그죠? 손쉽게 좀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하던, 그죠? 그리고는 이제 배분을 하면 되는데, 배분해 보겠습니다. 이거 여기에 지금 금액이 뭐 50하고요. 배분해야 될 금액이 정해졌죠? 정해졌다 가정하고 여기에 배분해 보겠습니다. 배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 식당하고 그래도 절단조림 4개 이렇게 하고요. 이게 식당, 전력.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 이런 문제 나오면 풀지 마세요. 시간 남으면 풀으라고. 시간 남으면. 내가 2분 안에 풀 수 있는 있죠. 매일 보던 게 아니면 조립이거든요. 그럼 얘가 결국은 그죠? 식당 X가 배분해야 될 금액은 50이게 될 거고, 배분해야 될 금액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전력이 배분된 100만 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100만 원, 그죠? Y가 뭔가? 이 100만 원이잖아요.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배분될 거 있죠?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건 벌써 배분한 부분이 다 포함돼서 100이 된 거예요. 배분해서 100만 원이 된 거예요. 다 포함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뭐예요? 20% 3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20% 하면 뭐예요? 10만 원을 대줬으니까 90에서 뭡니까? 원래는 얼마예요, 여기? 여기 뭐 10분의 뭡니까? 2, 10분의 3, 10분의 5. 그죠? 원래 같으면 이 배분에서 첫 번째 배분하면 10만 원 이렇게 될 거잖아요.